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날짜로 이제 업데이트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좋아하셨던 클릭, 이게 휴대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편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는데, 요게 이제 드디어 클레이 스왑의 K 자산들, KSP라든지 앞에 K가 붙었던 이러한 자산들의 이제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스왑이라든지 그 풀의 예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그 스테이크 앤 부스트 요 메뉴는 아직 이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KSP를 스테이킹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클립을 사용하시면 스테이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화였죠. 두 번째 변화는 오늘 이제 저녁에 미디엄으로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클레이 스왑 관련해가지고 그 오디스에서 정책 변경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변동 내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을 통해서 KSP 마이닝 분배율이 증가했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풀에서 KSP가 분배되는 비율들이 KSP가 하루에 86,400개가 풀렸는데, 요 중에서 20%를 그 VKSP, 결국 KSP를 스테이킹 했던 사람들한테 보상으로 주는 거고, 그리고 80%를 LP, 유동성 공급자들한테 줬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이제 4대6, 40대 60으로 바뀌었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어요. 예견이 됐었는데, 사실 이게 뭐 단계적으로 갈 줄 알았는데, 40, 80까지, 40, 60으로 한 방에 좀 가는 거는 그만큼 이제 KSP 스테이킹 비율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전체 지금 스테이킹 비율이, 지금 이게 오류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스테이킹 비율이 거의, 새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스테이킹 비율이 43%를 넘어섰어요. 43%를 넘어섰다 보니까, 예상보다 빠른 그 스테이킹률 때문에 사실 지금은 스테이킹이 큰 메리트가 없었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118%라고 되어 있는데, 그 스테이킹에서 받을 수 있는 KSP가 118%였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KSP를 활용해서 다른 자산들과 묶어서 그 나오는 이런 뭐 209%짜리라든지 이런 것들 대비해서는 오히려 못하니까, 아니 나는 이런 시간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스팅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12개월을 묶이게 되는데, 12개월 묶였는데도 내가 굳이 안 묶은 사람들을 못하다고 하면 사실 뭐 좋은 현상은 아니죠. 더 이상 추가적인 KSP가 묶이지 않는 현상이 있다고 오디스에서 생각을 했는지 좀 빠르게 대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가격을 이렇게 좀 반영이 바로 되는 느낌이에요. 뭐 KSP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요게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 KSP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즉 이제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율이 그 보상이 2배로 돼버리니까,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연 236% 최소한, 여기 보이는 건 236%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스테이킹에 대한 그 매력도 올라가니까 그만큼 더 많은 KSP가 묶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개당 가격도 상승하는 뭐 이러한 단계적인 효과를 좀 밟아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LP들이 받는 양이 이제 60%로 줄어들어서 그럼 더 이상 LP들이 공급을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LP들이 받는 양이 줄어도, 개수가 줄어도 개당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자율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KSP를 받았을 때 개수가 줄어도 가격이 올라가면 이자율은 높게 표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KSP 스테이킹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안이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쁘지 않은 방향이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있는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팅 풀을 할 때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닝이 배정이 가능한 풀이 투표만 받으면 가능했어요. 이제 VKSP 투표만 받으면 바로바로 가능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그 풀은 만들어져 있더라도 VKSP를 받을 수 있는 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화이트리스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블랙리스트는 아시잖아요. 블랙리스트는 뭐 거부당하는 이런 리스트인데, 이제 화이트리스트는 말 그대로 반대 개념이니까 통과할 수 있는, 즉 이제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런 리스트를 올린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KSP의 마이닝 레이트에 대한 타임 락을 적용한다. 이거는
우리가 KSP를 실시간으로 투표를 진행을 하셨으면 실시간 투표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언제든지 철회를 가능했어요. 철회를 하고 다시 다른 내가 풀에 마음에 드는 거 가서 고르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는 게 어떤 거냐면 한 번 내가 투표를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은 움직일 수 없다. 이런 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널뛰기처럼 뭐 이런 뭐 CLBK라든지 아까 뭐 K트릭스 이런 거 있었죠. K트릭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자율을 왔다 갔다 하던 게 조금은 이제 한 번 하면 일주일 동안 거스를 수 없으니까 조금은 이제 널뛰기가 줄어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번 좀 보상 중에 좀 빠졌던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기존의 사람들이 불만이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저희 단톡방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클레이와 S클레이를 이렇게 놔둘 수도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클레이와 S클레이는 어쨌든 간에 가장 지금 TBL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풀에 보상했을 때 KSP 보상률로는 9.26%밖에 안 됩니다. 이게 VKSP의 투표 개념이 거래 수수료를 50%를 분배받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클레이와 S클레이는 사실 거래 수수료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아시겠지만 거래 수수료가 많이 나오려면 각각의 비율이 차이가 나가지고 시세 변동이 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시세 변동이 심한 클레이와 KSP의 지금 투표율도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또한 클레이나 이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경우인데 사실 클레이와 S클레이 홀더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투표하는 사람들은 사실 KSP를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좀 추구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클레이와 S클레이에서 나는 클레이 개수가 변동하는 게 싫어. 그냥 추가적으로 약간의 KSP 얻을래 이렇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홀더들이 좀 단합이랄까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풀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니까 KSP가 적다 보니까 VKSP 홀더들이 적어서 그런지 일단 투표에서도 매력도가 좀 낮아서 요런 게 조금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게 우리가 클레이 스테이션이나 엠블럭이라든지 이런 다른 서비스들 대비해서도 지금 여기 보면 클레이, S클레이가 예상 수익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12%짜리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만 봐서는 사실 엠블럭이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이제 없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물론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엠블럭이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4%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안정성을 추구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다른 쪽의 이런 플랫폼에 이런 뺏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 결국은 이제 벨트 파이낸스로 풀어야 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레이 스왑만 하시던 분들은 이제 벨트 파이낸스가 갑자기 웬 뜬것이 나오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벨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클레이튼 네트워크 기반이 아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고학년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해외 디파이 관련된 내용인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이제 디파이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지스에서 결국 동일하게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월 11일 날 런칭을 한 건데 여기는 특징이 어떤 거냐면 자산의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자산들 현재는 지원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들을 예치를 받아가지고 요것들을 가지고 벨트라고 하는 거버넌스 코인을 이자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앞으로 지금 추가될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비이더라든지 이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발표하실 때도 말했지만 클레이와 S클레이도 여기에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제 클레이 스왑에서 조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가격 변동이 적어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클레이와 S클레이 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벨트 파이낸스로 조금 옮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되면 이제 클레이 스왑에서 여기 상당 부분 TBL을 탑재하고 있던 클레이, S클레이 풀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거를 또 메꿀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메꿀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리플이 결국에는 4월 중에는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게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리플도 결국 KXRP로 이제 와서 결국 클레이랑 아마 묶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클레이랑 묶이게 되면
리플이 우리가 김치 홀더들이 장난이 아니죠. 그럼 이것들이 상당수가 들어오면 사실 클레이가 있어야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 10억치가 100억치가 들어왔다. 그럼 얘도 100억치가 최소한 묶이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클레이가 상승하거나 클레이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클레이의 용초가 좀 결정된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이런 또 TBA를 묶어주는 효과가 조금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얘도 좀 고민인 게 과연 리플은 그러면 VKSP에서 득표를 많이 해가지고 현재 이런 뭐 풀수익률을 받아서 더 많은 리플 홀더들이 이런 그 자산 TBL로 유입되는 게 가능할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클레이와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봐도 이렇게 이더리움 같이 가격 변동이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클레이랑 묶어놓으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자 수익률이 거래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투표도 좀 잘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좀 보완이 되면 S클레이와 클레이를 가지고 조금 나는 무조건 홀딩 해야겠다라는 분들은 아마 벨트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다른 쪽도 한번 곧 뭐 이런 안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거에서 빠지는 게 다 빠지는 게 아니라 TBL에 보충되는 부분들은 리플 쪽으로 뭐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간단하게 오늘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안 여러분.